저희는 이제 다양한 이슈 속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 봐야겠죠. 라운드 테이블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또 오랜만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오늘 새해 또 이렇게 뵙기 때문에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투자 대박 나시길 다들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 대박 나려면 우리 PB님이 예. 소스를 많이 주셔야죠. 네, 그렇죠. 네. 좀 준비를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미국과 이 베네수엘라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오늘 활짝 문을 열었는데요. 예. 이 베네수엘라 침공 등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졌는데 새해 들어서 오히려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서 이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오히려 섹터나 기업은 어디일까를 찾아 나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1월에 이러한 그 반사의 기대감으로 우리가 예. 증시가 좀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까요? 예, 일단 당분간은 조금 상승세를 즐겨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이게 좀 2022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와는 조금 확연히 좀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베네수엘라를 이제 공격을 해서 좀 석유 자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확보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 그 위기가 불거진다고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좀 관리에 들어간 거라고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말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조금 좀 짧게 쳐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은 지금 국력이 그러니까 뭐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이제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비도 계속해서 이제 증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AI, 인터넷, 로보틱스 이번에 CES 가는데 굉장히 뭐 중국 로봇들이 아주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준 전시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자기 앞마당인 중미와 남미에서 조금 어느 정도 좀 다져야겠죠.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그 좀 굉장히 끈적끈적한 이제 좀 무거운 그런 원유는 그 미국의 이제 뭐 쉐브론이라든지 발레로 뭐 그리고 뭐 필립스 66나 뭐 이런 굉장히 좀 메이저 컴퍼니들의 정유사들이 이제 좀 크래킹을 하고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좀 고도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증시에 있어서는 그렇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좀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해봐도 되겠네요. 예. 네, 물론 이제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장이 그렇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예.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새해 맞이 네.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하느냐에 네. 무엇보다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뭐 시장 안에서도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예. 가장 주목하고 있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은 기업들의 IPO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뭐 사실 글로벌 시장 전반에 네. 대어들이 등장을 한다고 해서 기대감을 예. 불러일으켰는데요. 먼저 오픈 AI가 상장 네. 준비 중이라고 해서 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투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좀 최근 뭐 2, 3년간 그 미국 이런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저희 증권회사에서도 좀 서비스를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어떤 몇몇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현지 그 공모주 대행 이제 업체들과 제휴를 해서 앱에서 미국 공모주를 청약을 대행하는 그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 공모주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 이제 좀 제휴되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스페이스X라든지 오픈AI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도 조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일단 NH투자증권을 좀 가져왔어요. 좀 불가피하게. 그렇죠. NH투자증권 홍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시입니다. 예시. 아이, 네, 뭐 광고 아니고요. 좋아하실 거예요, 네. 사장님이. 네, 그래서 저희 그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이라고 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기 중간에 보이시나? 이제 미국 주식을 청약으로 배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주 하듯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모주 청약하듯이,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IPO 중개 회사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돈을 이제 저희 회사가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갖다 주겠죠. 그래서 네. 배정받는 구조입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배정을 받으면 일단 뭐 오픈 AI에 한 예. 주라도 나에게 생기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상장하기 전에 이제 생길 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오픈 AI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잘 가져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옵션이 있다. 그런데 지금 생겼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다. 그래서 소개를 그러니까요.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 뭐 공모 이렇게 새로 IPO를 한다고 하면 네. 이 공모를 어떻게 받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NH투자증권에서 그런 서비스를 또 아마 예, 그렇죠. 이제 제공을 하신다고 하네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 외에 다른 회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에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저희 이것도 회사. 좋은 네. 전략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있긴 예시, 하지만 예시입니다. 예시. 어디 있는지는 네. 모르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청약 공모를 통해서 예. 한번 이제 이런 이 IPO 시장에 한번 뛰어들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사실은 미국 외에도 중국에서도 뭐 대어들이 엄청나게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판 오픈 AI로 불리는 네. AI 스타트업 쯔푸 AI도 예. 사실은 이제 내일 홍콩 증시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과 뭐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흥행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결국에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그 상장하고 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 홍콩을 이제 그 공모주를 이제 공모주 이제 전 단계에서 네. 그 비상장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 상장 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 중국이 걸어가는 길도 미국이 걸어가는 길도 결국에 AI 그리고 특히 중국은 지금 CES에서 굉장히 로보틱스나 이런 거를 하드웨어 쪽에서 굉장히 조금 잘 퍼포먼스를 구현하고 있는데 뭐 LLM이나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좀 자금이 모여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그동안은 좀 버블을 억제하고 약간 좀 양극화를 좀 억제하고 부자분들을 이제 좀 이제 철퇴를 가하고 그런 기조가 있었지만 결국에 인재들이 모이고 기술을 개발하고 정말 그러려면은 민간에 의존해야 되는데 민간은 역시 돈이 최고잖아요. 네, 돈을 주는 곳에 돈이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돈이 몰리고 이 버블을 중국도 결국에는 키우고 싶진 않지만 버블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쯔프 AI도 있고 그 또 미니맥스라는 때 또 LLM을 이제 하는 약간 좀 강자가 있습니다. 거기도 상장을 아마 뭐 올해 중에 할 것 같은데 그 두 개 정도는 네, 일단 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홍콩 IPO를 앞두고 있는 중국 기업들 그 안에서도 쯔푸 AI와 미니맥스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 워낙 IPO를 예고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쵸. 좀 옥석가리기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참 많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굉장히 많은데 일단 큼직한 거는 일단 세 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X, 오픈 AI, 그리고 오픈 AI의 버금가는 이제 엔트로픽 이렇게 세 개. 엔트로픽. 네, 엔트로픽. 그래서 저희가 차차 그 이야기를 또 들어볼 건데 네. 일단 스페이스 X IPO 소식이 네. 정말 또 시장을 뜨겁게 한번 달궜잖아요. 예. 이제 스페이스 X가 시장에 나온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국내외 우주항공 테마가 그렇죠. 정말 우주로 네. 쏘아 올라졌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 타이밍 전략은 어떻게 저희가 좀 세워봐야 될까요? 결국에 스페이스 X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공모주를 이제 아까 한 것처럼 나오면 할 수도 있고 없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스페이스 X의 누가납품에 뒤져가지고 이제 한국의 우주 방산 업체들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좀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 스페이스 X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페이스 X는 정말 무서운 게 여러 가지를 정말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AT&T나 아니면 뭐 SK텔레콤이나 이게 통신망 다 깔아놨는데 그거를 정말 다 무효로 할 수 있게 저궤도 위성에서 이렇게 통신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얼마나 파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냥 테마 뭐 그런 좀 작전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 이 상장 직전에 그 미국 공모주 청약을 직접 대행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그 전에 미국 공모주를 담는 펀드도 있어요. 그 펀드는 그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네. 미국 공모주에 우선적으로 이제 좀 청약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청약을 이제 하는 그런 펀드가 좀 몇 개 존재를 합니다. 그런 거는 모바일로 한번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투자하셔도 그러면 괜찮을 것 저는 궁금한 게 공모주 네. 펀드라고 하면 아직 시장에는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펀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포션을 좀 미리 걸어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공모주 펀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뭐 한국의 공모주 펀드들도 전체적으로 100% 공모주 주식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좀 작은 포션이지만 한 뭐 7, 80%는 뭐 하이힐드 펀드 그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채권을 섞잖아요. 여기도 약간 유유성 자산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청약을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청약을 이만큼 그렇죠. 걸었는데 요만큼만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저는 그렇죠. 국내에서 해봤는데 뭐 한두 주 받기도 어렵더라고요. 결국에 이번 연도 그 미국 공모주 승률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그 펀드를 통해서 청약을 받게 되더라도 스무스하게 조금 안정적으로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공모주 펀드를 통한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오픈 AI 살펴봤고요. 저희가 스페이스X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엔스로픽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뭐 크게 우리가 보는 그 섹터 안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아닙니다. AI 스타트업이고요. 네. 이 AI 스타트업 엔스로픽도 상장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경쟁력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개발자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선호를 하는, 그러니까 엔스로픽 AI를 보통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소비자들 관점에서 보면은 익숙한 거는 제미나이와 그리고 챗 GPT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정말 좀뭐 개발자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기업용 B2B 시장에서 좀 두각을 굉장히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오픈 AI가 조금 다소 좀 그 윤리나 이쪽에서 좀 느슨하고 좀 성인용 서비스도 뭐 내놓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약간 그런데 이제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규제 준수형 AI 이런 거를 이제 좀 지향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투자한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구글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있죠. 뭐 대형 기업들이 그렇죠. 투자를 했었네요. 네, 네, 그만큼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럼 저희가 어떻게 투자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 엔스로픽 같은 경우도 미국 공모주 직접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나온다 하면은 결국에 엔스로픽의 기존에 투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챗GPT가 굉장히 막 빵 떴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덩달아서 이제 제미나이를.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챗GPT를 그 기존에 투자했던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였으니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의 수혜를 받아서 덩달아 주가가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엔스로픽의 주요 투자자는 누굴까 보면은 결국에 구글과 아마존인데 그 중에서 아마존이 이제 AWS와 이제 어떻게 코어를 지금 그리는 그림을 지금 엔스로픽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제 상장 수혜주를 본다면은 아마존을 투자함으로써 엔스로픽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기업을 찾아서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 모멘텀을 반영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새해 눈여겨볼 수 있는 IPO 시장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싱가포르 여행 테크 플랫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비님 연말에 여행 다녀오신다고 하셨었는데 네. 어디 가신다고 하셨었죠? 일본 갔습니다. 일본에 네네. 다녀오셨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곳으로, 어느 국가로 예. 또 기업 탐방을 가실 건지. 근데 싱가포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렇죠. 네. 싱가포르 여행 테크 플랫폼 클룩이 네. 올해 1분기에 이제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러면 이제 네. 싱가포르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ADR로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이게 좀 파악을 잘못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인 줄 알고 있었는데 본사가 홍콩이더라고요. 네. 결국 그러니까 비슷한 중화권이다 보니까. 네, 제가 네, 그래서 홍콩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홍콩입니다. 홍콩. 제가 네.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본사인데 이제 미국에다 상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많이들 여행 가면은 써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뭐 일본 여행을 할 때도 클룩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뭐 신칸센이나 예약을 할 때 일본어로 신칸센 홈페이지에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클룩을 통해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뭐 투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 투어, 뭐 입장권 그리고 뭐 이제 좀 계속 항공권이나 아니면 호텔 예약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좀 특히 아시아 시장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의 관광 이런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해외여행 정말 많이 가잖아요. 제주도 안 가고 해외여행 가고. 네, 그렇죠. 예, 이게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아시아의 구조적인 성장과 같이 가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이해하셨겠지만 아시아에서 중산층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예, 원래 뭐 제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전에 뭐 여행할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잘 살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고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나 여행 좀 가볼까?
그러면은 뭐 클룩, 네, 아시아 쪽에서 꽉 잡고 있는 이쪽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상장이 원래는 작년쯤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가다듬고 아마 상반기, 네, 지금 상반기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대감 가져도 되는지 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결국에 여기가 클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내수용이 아니고 정말 좀 크로스오버식으로 이제 전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행 그리고 여행에 있어서 경험을 추구하는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소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뭘 찾나요? 도파민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클룩에서 투어를 좀 보시면은 내가 못 해봤던 뭔가 약간 좀 액티비티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저도 사용해본 기억이 그쵸. 나요. 예, 네. 말이 안 들었어요. 이게 네. 약간 새로운 도파민을 조금 더 충족시킬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액티비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마련해 놓고 있고 좀 부실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새로운 이제 좀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들여오고 있어요. 네. 그럼 뭐 구조적으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여행을 계획하실 때는 클룩으로 여행 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또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저희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NH투자증권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